또 인생은 그 속도가 아니라 이제 방향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틀렸다. 네. 그런 말을 또 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말씀 같아요. 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이제 뭔가 성장이 조금 빠르지 않으신 분들, 뭔가 좀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조바심 갖지 마라, 서두르지 조바심 마라. 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말에 한 99%는 동의하고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죠. 근데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야지 저는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있어야 속도가 생긴다. 방향조차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향을 예를 들면 다시 할게요. 자, 네. 우리가 A라는 속도로 해서 이제 이거 자르지 마요. 이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채널이구나, 이런 여기. 방송입니다. 네. 내가 네.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사실 살면서 바쁘잖아요. 하는 일이 많잖아. 네네네. 왜 B로 가? 그 다음에 또 B로 가다가 또 C로 가. 그럼 가다가 또 D로 가. 자, 이거를 자 내가 동쪽으로 100km로 쭉 갑니다. 그럼 갑자기 동쪽이 아니네? 서쪽으로 가고 싶어. 네. 서쪽으로 바로 100km 갈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물리학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속력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네네네. 그럼 동쪽으로 가다가 속력이 이제 20, 30, 50, 100 이렇게 120 이렇게 붙는데 내가 방향을 틀면 속도가 꺾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뭔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딱 하루 일과를 보여준 게 제가 이미지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딱 이렇더라고요. 아, 이미지 안 넣을 건데 자꾸 이런 멘트 하면 이미지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편집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이미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영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도, 그다음에 부업으로 쇼핑몰, 그다음에 인간관계, 중국어, 헬스, 요가, 커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랑 중국어 하는 거고 자기 운동도 포기할 수 없대. 그래서 헬스랑 요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취미생활도 너무 중요하대.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커피를 공부하고 있고 근데 주말에 또 인간관계도 포기할 수 없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평일에는 난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창업도 해서 일하고 있고 또 퇴근 후에는 아니야. 근데 인생은 좀 해지를 해야지. 부업으로 쇼핑몰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아, 열심히 사는 거다. 그걸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해야죠. 네. 그렇게 3년 동안 해서 그게 잘 됐다면. 아. 근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 본인이 느끼고 있었잖아. 3년씩이나 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는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일단 줄이자. 그렇게 해서 4개로 줄였거든요. 뭐 영업, 창업, 부업, 쇼핑,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나머지 더 빼자 해서 이제 창업 이렇게 한 길만 지금 이미지가 딱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다. 근데 내가 정말 천재라면 영어 1시간만 공부해도 중국어 1시간만 공부해도 바리스타 1시간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자, 기자님은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것들 시간을 쏟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직장이라 생각할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도 좀 하고 있고 뭐 또 책도 내고 싶은 거야. 뭐 책도 내려고 하고 있고 독서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막 여러 개 하고 있어. 근데 기자님이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럼 제가 직장인으로서 유튜브를 하루에 뭐 1시간, 뭐 30몇 시간 쏟겠죠.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이기기 힘든데.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방향이 있어서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보다 속도가 빠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 시간도 많이 쏟고 재능도 있고 역량도 있는 분이. 그럼 그분이 먼저 그 자리를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도가 늦은 사람이 그 도로를 갔을 때는 실제로 내가 가져갈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 주변에 달려있는 것들 좀 떼내고 빼야죠. 빼야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조금 가방에 들어있는 이제 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좀 그렇죠. 덜어내라는 그런. 초중고 때 제가 굉장히 뒤에 항상 가방에 책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방 무겁다고. 아, 저도 참 가방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 못했던 거예요.
내 공부에 대한 재능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너무 네.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야. 네, 네. 그래서 이 많은 걸 했는 분들이 그렇게 성과 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아니라면 좀 버리자 나머지는. 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요게 알면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네. 다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고 막 그런 강박관념도 좀 맞아요.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에서 그 부분도 럭키 노트가 있어요. 하루 일과의 정리는. 그래서 자기 목표와 조금 너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좀 빼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막상 닥쳐보면. 그렇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있습니다. 찾아보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지금 121페이지랑 헷갈렸는데 107페이지. 107. 당신은 이제 어떤 하루를 진짜 보내고 그렇게 있는가. 꼼꼼하네. 이것도 이미지 띄우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일과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목표 뭔지 그다음에 목표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지 그 네. 목표에 대한 시간이 적었다면 나머지 좀 버려야죠. 이게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 네. 왜 좋은 운이 안 붙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김 작가처럼 꼼꼼하면 돼. 꼼꼼하게 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네.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 벤치마크하고 또 적고 계획 세우고 달려가고 또 덜어내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하는 사람하고 그거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맞아. 또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왜냐면 김 작가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이제 할 수 있잖아. 성공했다. 동생이지만 유튜브로서는 조금 성공했다. 작가로서도 그렇고 네네네. 이제 커리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요즘도 수입이 괜찮죠? 네. 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책에 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네. 그런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프레임을 만드는 게 그쵸. 또 이제 기자로서의 이제 제목. 일이기도 했는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프레임이 주어지면 거기서 밖에서 사고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 네. 자, 예시로 들어드리면 2021년에 가장 핫한 유튜브 방송은 그 진용진님 유튜브 채널의 머니게임이었어요. 네네네. 그 머니게임의 그 내용은 한 뭐 보름간 어떤 일정한 공간에 갇혀서 거기서 생존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1등 상금 뭐 4억 8천만 원 중에서 남은 상금을 가져간다였어요. 자, 이 프레임의 목표는 뭐겠어요? 15일 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1등이다. 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금을 받은 분들은 그 여성 두 분이 한 7,5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그 대회의 진정한 승자는 사실 다른 분이었어요. 가장 먼저 탈락했던 그 논리왕 정기라는 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머니게임에 출연하기 전에 구독자가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00만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게 네. 뉴스도 아닌데 33만 명인가 38만 명이 나왔어. 그게 기간대에 전 세계 1위였거든요. 동접자 수로.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유튜브 수익을 이제 예측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한 달 수익을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나이도 20대 초중반에 굉장히 젊은 분인데 이게 뭐였냐면 이 머니게임이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머니게임이 웹 예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드라마로만 보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 성격이 여기에 다 담겼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성격과 인성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서 표현됐을 것이다. 네. 이게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를 보고서 그 사람이 살인한다고 살인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약간 유튜브 웹 예능이니까 실존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거의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에서 그 뭔가 방송 중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분들은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고 반티가 생기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분들은 이제 인기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 15일 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1등이가 아니라 이 머니게임이라는 거는 방송으로 나중에 나올 것이다. 유튜브에서 그러면 수천만 명이 볼 것이다. 그때 그 영상이 퍼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그 안에서의 행동과 말이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제 이력 중에서 되게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이라고 네.
뭔가 되게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네. 심지어 이걸 국회에서 준 거예요. 음. 국회에서 이제 뭐 약간 위촉장처럼 이제 표창장처럼 준 건데 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대표 61인 중에서 31위는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든가 그때 뭐 국회에서 뭐 재헌절 네, 맞아요. 행사할 때 재헌절 기념하지에서 이제 국가를 빛내는 분들 3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30명을 일반인한테 공모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도 국민 대표 61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지원해 주세요. 근데 그 지원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적을 수 있는 게 요 A4용지 한 장의 양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분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이 양식의 노력에 비해서는 뭔가 받는 그 상의 명이 너무 크잖아요. 본인을 부각시킬 수도 없고. 그죠. 부각시킬 수 없는 A4용지 그거 한 장인데 음. 예를 들어 뭐 엄청난 대작가가 있다 해서 수십만 명이 똑같이 A4용지 한 장을 적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수십만 명이 지원하니까 보는 사람도 한정적이니까 구별이 힘드니까. 우리 뭐 이력서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근데 다른 지원서를 쓰라는 게 없었거든요. 폼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적고 제출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변별력 너무 없겠다.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나를 못 알아보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다른 걸 제출하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제출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찾아봤어요. 뭔가 다른 사람과 이 프레임 밖에서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막 저기 구석 어딘가에 이메일 주소가 그 글자 폰트 워드 기준으로 한 6, 7포인트 있잖아요.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때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왜 국민대표 61인이 되고 싶은지를 막 한 30장짜리로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당시가 나이가 한 27 정도 됐었는데 선정될 거라고 한 90% 정도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찾은 사람이 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있었거든.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한 10일 정도 지나고 왔나요? 국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도윤 씨네. 네, 맞다니까. 여기 국회인데 대한민국 국민대표 60일에 선정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확인도 하고 싶었고. 네. 근데 혹시 제가 왜 선정됐냐고 하니까 그 PPT로 메일로 국민대표로 60일에 선정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김도윤 씨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메일 보낸 거 진짜 하찮은 거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 밖에서 생각을 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조금만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고작 메일 하나 보낸 걸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하할 때 콜럼버스가 달걀 가지고 비유를 했었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걸 하는 거 되게 힘들었지만 말하고 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다. 맞아. 그런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밖에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사실 그게 아무나 누구나 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네.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눈에 띄게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건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체득이 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특출나 보일까? 특출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맞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요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필수, 예를 들면 지원서 양식도 제출 안 하면서 틸로 가면 그건 무조건 달라. 맞아. 그러니까 튀려고만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본은 갖춰. 기본 콘텐츠는 있어야죠. 기본 콘텐츠는 갖춰.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라디오 사연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이제 인터넷으로 사연을 보내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때였나? 근데 그때 일부러 손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럼 선정되죠. 그래서 선정이 돼서 막 그 시절에 막 MP3 플레이어, 와. CD 플레이어 이런 MP3 상품 타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떻게 하면 사연에 채택된다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하고 그렇죠. 그걸 좀 써먹었어요. 남과 다른. 네, 맞아. 남과 다르게. 그 이제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김 작가 같은 경우도 본인의 불운과 행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저한테 가장 큰 운은 2020년에 유튜브, 그쵸. 특히 재테크 채널의 전성기.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 주식 콘텐츠, 재테크 콘텐츠에 대한 이제 파도가 불어왔죠. 그거를 이제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잡았다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수혜만 본 건 아니고 이제 노력이 이제 성과로 그쵸.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운이 좋았죠, 그것도. 왜냐하면 사실 이대호 기자님도 지금 와이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김 작가 TV 다른 모든 재테크 채널 다 열심히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운영하셨고 올해도 운영하시는 분은 대체로 작년보다 지금 더 운영을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스템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효율성이 있겠죠. 네. 근데 절대 대부분의 채널은 작년보다 성장을 못해요. 많이 조금 다운되고 있죠. 네, 많이 다운되고 재테크 있고. 채널들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년에 운이 좋았거든요, 다들. 저도 작년 운이 좋아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음. 올해는 작년보다 노력 사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 왜냐? 맞아요. 지금은 그 운이 들어온 시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급자, 이 유튜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송국, 증권사, 개인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 운이 들어온 시기 때 재빨리 뛰어드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민첩하게. 민첩하게. 왜냐하면 그 제가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동해 양양인가요? 네. 양양이 그 서핑의 명소잖아요. 네네. 갔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쉬러 갔었거든요. 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전 서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파도 위에 막 그냥 떠다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 저 멀리서 뭐가 오니까 갑자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파도를 탈 준비를. 그리고 딱 파도 갔을 때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때 느꼈던 게 이 모든 분들이 어쨌든 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운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운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파도 위에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모든 사람이 또 파도를 잘 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준비가 됐던 사람들은 멋지게 서핑을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파도 갔을 때 오히려 고꾸라지더라고요.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튜브라는 그 재테크라는 전성기라는 파도가 왔는데 작년에 모든 채널이 다 성장한 건 또 아닐 거예요. 정말 성장 많이 한 채널도 있을 거고 성장을 좀 덜한 채널도 있을 거고 오히려 작년에 안 뛰어든 채널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 운이라는 게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운을 좀 어느 정도 잃는 것도 중요하고 운이 왔을 때 거기에 자기가 재빠르게 시도하고 행동하고 뛰어드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 행운은 2020년. 불운을 피하는 방법도 있을까? 불운이요? 네, 불운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운이 왔을 때 이걸 기회를 잡는 것뿐만이 네. 아니라 이거는 저기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되나? 전 불운을 피하는 방법도 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저는 인생에 굉장히 이 운이라는 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뀐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세상이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잖아요. 네. 많은 선택지를 줘. 그럼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 그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실력이 부족할 때는 운이 들어올 여백이 많죠. 네. 그렇죠. 슈퍼개미 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모든 종목을 잘 알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그분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A 종목과 B 종목 중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모르겠다. A 종목을 찍은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돈을 벌었는데 그분들이 왜 슈퍼개미가 됐냐면 그때 그분들이 그 선택이 노력 때문,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냥 그 운을 채웠던 거죠, 실력으로. 근데 실력이 커가면서부터는 사실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행운이 들어올 여지가. 예를 들면 슈퍼개미 김정환 님이 지금 운이 너무 많아서 막 부자가 될까요? 지금 슈퍼개미 김정환 님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죠. 많기 예, 때문에 운이 맞아요. 들어올 여력이 오히려 많이 적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악운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악운 한 번에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TV라든가 신문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연예인이라든가 사업가 분들이 그리고 기업가가 한 가지 실수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방심하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떤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학폭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나를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성공한 분들을 100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바뀐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원래는 30살 때 굉장히 늦게 졸업을 하고 서울에 처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성공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취지향주의 정말 그쪽으로 끝단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좋은 점을, 장점을. 근데 반면교사로 제가 만난 1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옥소에 가신 분도 있고. 어딜 가요? 감옥소. 감옥소? 아. 감옥? 네. 교도소 플러스 감옥이 감옥소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도소. 어쨌든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했던 행동들이 그 당시에는 가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사실 세상에 비밀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성공과 무관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동들이 나중에 끝단에 올라갔을 때 나를 한 번에 다 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꼭 이 성취지향주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장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도 이 행운이라는 게 들어온 시기는 초반, 중반, 실력이 좀 부족할 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 행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 운의 여백만큼 노력으로 채우고 그다음 내가 좀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좀 악운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업을 쌓지는 말아라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책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운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제 결과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닐까?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운이 좋다라는 그렇죠. 표현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책을 보고 만약에 이제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이 유튜브를 듣고도 뭐 별 얘기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대중들에게는 자, 당신 운이 언제 들어온지 내가 알려줄게. 1년 뒤 섣달 보름날 그날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오히려 네. 복비 한 5만 원 내고 가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네.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좀 그분도 모르고 그분의 인생도 알 수 없을 텐데 남의 인생에 처음 본 사람의 그거를 우리가 다 알려준다?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면 하늘이 언젠가 알아준다라는 건데 그 언젠가를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유튜브 제가 지금 이대호 기자님 처음 지금 Y3 열 때처럼 저도 2018년 10월 29일 날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9년 말까지 한 1년 1, 2개월 동안 구독자가 는 거는 7만 명밖에 안 돼요. 사실 뭐 유튜버라서 뭐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나는 이제 1년 만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왜 운이 지금 안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 사실 계속 운영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티고 하면서 저는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던 거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20년에 그 뭔가 파도가 라는 운이 왔을 때 2020년에 제 구독자 성장이 52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언제 운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예측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데 이제 뭐 그런 분을 찾아갔어요. 2019년에 선생님 제가 유튜브가 언제 뜰까요? 2020년 3월이야.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한 1년 꾸준히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네,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사실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 네.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옆에서 간질간질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건 상당히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사실은 약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너무 현실적이죠. 네.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 실천하기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인데 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네.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럭키 노트라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내 안에가 중요한 게 남이 그걸 깨워줄 수 없다는 거죠. 남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방금 전에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겠다 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 벌써부터 막 투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쵸. 또 이제 어르신입니다만 굉장히 늦게 투자에 이제 입문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막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막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들 스스로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고 있는 것들이라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윤 작가님 만나가지고 네.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스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를 저로 이제 듣고 네. 약간 배우는 의미 있는 음.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네. 그냥 인생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공 방정식. 네, 인생의 성공 방정식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40년 동안 지금 인생을 살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계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음. 1000명의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이제 한 가지 뭐 인사이트를 막 정리를 한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앞면, 네. 뒷면. 네. 동전의 앞면, 뒷면은 사실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50%죠. 그 확률상. 네. 그 다음에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아마 75%인가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거든요. 네. 이건 확률이 확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이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10번 도전했을 때, 10번 지원했을 때, 한 번은 무조건 성공하나요? 한 번은 무조건 합격하나요? 전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실패와 불합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동전의 앞면 뒷면과는 조건값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동전과 앞면과 뒷면은 앞면이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요. 똑같죠. 무게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뭐, 근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은 조건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 외에 남과 경쟁해서 성공하는 거고 남과 경쟁해서 실패하고 남과 경쟁해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거든. 저랑 이도희 기자님이 만약에 뭐 이제 반도체를 공부했다 칠게요. 네. 그러면 자 이도희 기자님과 제가 지원하고 싶은 가고 싶어하는 정말 기업은 탑 10은 다를까요? 거의 비슷하겠죠.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좀 약간 네. 좀 우리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뭐 TSMC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네. 뭐 애플,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약간 휴대폰 쪽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도희 기자님이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학점이 4.0이야. 그다음에 자격증이 한 5개 있어. 네. 그리고 나머지 스펙들이 있다 칠게요. 뭐 면접과 자소서. 그리고 저는 지방대 나왔고 토익은 이도희 기자님보다 좀 낮은 한 700. 자격증은 5개가 아니라 한 2개 있어요. 나머지 역량제 다 똑같아. 자소서, 면접.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원했을 때, SK하이닉스 지원했을 때, 애플 지원했을 때 누구 뽑아줄까요? 지원을 한다면 네. 당연히 스펙 좋은 사람 뽑겠지.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도희 기자님 뽑을 거예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뭘 하냐면 내가 여기 떨어졌구나.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이 기획값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업이 떨어져서 30번째 기업에 성공할 수 있거든. 합격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대호 기자님도 한 군데만 지원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이대호 기자님 가고 싶은 데나 내가 가고 싶은 데 한 10개, 20개, 30개는 다 겹칠 거야. 그러면 나보다 조건값이 무조건 뛰어난 사람이 계속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계속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설사 내가 한 67번째에 합격했다 칠게요. 그게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었을까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A는 그렇게 되겠죠. 생각도 없다. 나는 전대 안 가. 했던 기업에 합격할 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제가 지원을 할 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조건값을 바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호 기자님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내가 이대호 기자님과 다르게 자격증이 5개 있으면 넌 6개만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대호 기자님보다 좀 뭔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패션 센스와 이 몸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스피치 역량을 바꾼다든가 뭐라도 바꿔야지 조건값이 바뀌어서 이 담당자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바꿔버리니까 내 확률값은 계속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럼 기회만 늘리는 거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대호 기자님도 아마 많이 이제 느끼실 텐데 저보다 인생 선배이시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실수해도 되죠. 네. 그렇죠. 네. 사회에서 많이 용납해 주잖아요. 네. 사회에 나와서 실수해도 되나요? 기자분이 밑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기자를 글을 쓰는데 뭐 그 인터뷰에 이름을 잘못 쓰고 뭐 회사명을 잘못 쓰고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번쯤 반복하면 실력이 되죠, 그게. 실력이 네, 되죠. 그렇죠. 그 실력이 낮은 분에게 기자님은 다음에 큰 이슈가 들어왔어요. 그거 맡기세요? 아니죠. 절대 안 맡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값이 낮은 사람이 처음에는 기회를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학력값을 높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다 사라져. 왜냐하면 세상에 기회를 안 주거든. 왜냐면 얘의 실패는 나한테도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식당을 하는데 손님들이 처음엔 오죠. 창업했어. 처음에 올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 다음에 한 번쯤 더 올 수도 있어요. 근처 식당이 많지 않으면 여기 비빔면이 맛이 없는데 그럼 냉면 맛있을까? 먹어볼 수 있죠. 두 번째 먹었어. 둘 다 너무 맛이 없어. 안 오겠죠. 그렇게 자기의 이제 학력값을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저도 그 말에 뭔가 응원을 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그런 실수도 실패들에 응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너무 쌓였을 때는 그 피해를 우리가 다 감내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내 조건과 확률을 좀 높이자. 제발. 나는 그저 동전의 앞뒷면이 아니다. 그렇죠. 다르다. 그러니까 골목 식당인가 뭐 어디에서도 봤는데 네. 한 3년 동안 한 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는데 왜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냐. 그런 분들 이제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를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걸 바꾸지 않고 이제 고집만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제 김도윤 작가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분명히 또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이제 꼴랑 40년밖에 안 산 친구가 구독자 좀 많아졌다고 책 좀 한 8권 썼다고 해서 나와서 뭐 아는 이대호 기자님은 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운이 좋은 척하고 실력이 있는 척하고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 라고 저도 한 2년 3년 전쯤에 이대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네. 공자님이 말씀해 주셨나? 세 명의 길을 가면 분명히 그 중에 하나 3인행필 유아사. 스승이 있다. 어린 친구에게도 동생에게도 저도 분명히 배울 게 있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많이 이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씩 제 안에 잠든 운을 깨우고 있다. 저 스스로도 예, 이제 슬쩍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운의 문이 럭키의 문이 열리고 있군요. 0.1 마이크로미터 열렸어요. 지금 슬쩍 보이지도 않지만 열렸어. 빛이 새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무튼 좀 럭키할 수 있기를 좀 네. 바라면서 오늘 김도윤 작가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제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쓰게 되면 네네. 김 작가 TV에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책을 쓰신다면 꼭 섭외 요청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 잠든 운 중에 하나 깨워야 될 게 그 책 쓰는 거긴 한데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